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도 너무 좋은 교재가 많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800제 우리 그 문법 책을 소개한 이후로 벌써 한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해책 중에서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니어 리딩 튜터 시리즈의 첫 번째 레벨이 가장 이제 쉬운 레벨인 스타터 1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 순서는 교재 기본 정보, 이제 누구나 사실 알 수 있지만 또 기본 정보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의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재 난이도랑 추천 대상. 이게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학년에 딱 들어가서 그 학년 교재를 선택해서 보고 조금 그게 다 마스터 됐다면 그 다음 학년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어 독해 교재는 사실 학년을 보고 이제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미 많이 유명한 책이지만 어떤 난이도이고 어떤 이제 대상이 이 책을 보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딩 튜터 스타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냥 개략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이 책을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약간 추천, 팁 같은 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의 장점, 그래서 단점은 사실 제가 딱히 별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냥 생각나는 장점들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재 기본 정보인데 우리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써있고 이게 1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이 시리즈가 일단 스타터만 해서 1권, 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터를 지나가면 그냥 주니어 리딩 튜터라고 해서 이제 그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일단 스타터 중에서 1권은 이렇습니다. 표지가. 이거는 이제 그 애니 능률 그 출판사의 영어 교육 연구소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제목은 이런 게 이제 제목이 사실 길어가지고 나중에 찾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한 제목이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고 출판사는 애니 능률. 그래서 능률 출판사가 그 영어 교재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독해책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쭉 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은 출판사입니다. 출간 연도는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니어 리딩 튜터가 스타터 말고 그냥 주니어 리딩 튜터가 있는데 이제 그 시리즈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그 앞 단계인 스타터가 뒷부분에 나온 겁니다. 좀 나중에 나온 시리즈예요. 여기는 되게 최근에 출판이 됐다는 거. 그리고 페이지는 136페이지인데 우리 원래 그냥 책 그 지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그 본책이 88쪽이고 그리고 정답 해설 이런 게 이제 48쪽 해서 총 136페이지니까 그렇게 두껍거나 부담스러운 책은 아닌 거죠. 그리고 가격은 정가가 11,000원인 이런 기본 정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이제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얘의 이제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그 난이도를 알아야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아야 이제 그거를 볼 만한 그 대상이 결정이 되겠죠. 네, 일단 그냥 렉사이 지수를 한번 적어봤는데 여기 렉사이 지수를 이 교재는 많이 적어둡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영어 원서 읽는 거,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영어 원서 읽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본 지수일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생소한 그 렉사이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에서 500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무슨 숫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일단 그 렉사이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메타매트릭스라고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 읽기 지수를 이렇게 숫자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난이도가 어떤지, 문장의 길이가 어떻고 문장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마다 이제 정해져 있어서 원서를 읽는 거를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한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 이렇더라 라는 감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300에서 500이다 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얘가 어느 정도 어려움인가 사실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얘를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를 혹시 아신다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중1 수준이 400에서 500 이 렉사이 지수로 따지면 그 정도니까 이 교재가 이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의 교재가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수준 그 본문 수준하고 비슷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인 그 한 페이지를 같이 읽어볼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보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구나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어 수는 하나의 그 본문당 90단어에서 110단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률 출판사에서 이제 그 쭉 시리즈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추천 대상을 이제 미리 생각하고 한번 이 교재를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이 추천 대상, 추천 학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해 교재 시리즈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지만 여기 보면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이 거의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5학년까지를 추천한다라고 이 출판사에서는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이제 출판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 그리고 2권이 이제 이어져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 정도의 스타터 1권, 스타터 2권 이렇게 이제 겨냥해서 제작을 한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주니어 리딩 튜터 1권, 2권, 3권, 4권에서 쭉 이어져서 중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는 아까 그거는 그 표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거고 이건 우리가 이제 그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능률 교재 맵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교재 맵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이제 참고가 되는데 왜냐면 그 앞에는 어떤 교재가 있고 그 뒷부분에 내가 볼 교재는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같이 그 전후 관계를 보면서 보면 또 그 위치 파악이 돼서 좋은 면이 있는데 역시 이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권은 여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를 겨냥하고 이제 제작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래서 혹시 이걸 해봤다가 좀 어려우면 그 앞에 있는 단계로 건너가서 이제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영어라는 과목 특성상 영어 레벨은 학년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4학년 정도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4학년인데 아직 영어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교재를 볼 수 없을 거고, 근데 4학년인데 이미 영어 원서를 너무 많이 접해서 영어를 우리말처럼 이제 읽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교재는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레벨은 지금 학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학년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 책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는 영어 원서 읽기의 경험이 많아서 이제 학습서도 한번 같이 조금 맛보기로 병행을 해볼까 하는 경우 정도에 추천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라고 하면 그냥 정말 그림책이나 아니 뭐 챕터북 정도 영어 원서 그냥 일반적인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입장이고, 근데 학습서를 그냥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그냥 맛보기로 해볼까 정도면 그때는 하는 것도 그냥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이 지금 능률 출판사에서 딱 그 이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출판한 교재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일단은 정말 그냥 보기에 적절한 교재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 다음 교재가 기다리고 있고, 이 정도를 마스터하고 갔을 때 이제 그 뒤에 중학교 교과서 읽는 거랑 그런 게 이제 부드러울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크게 무리가 없다면 여기에 단어가 막 너무 모르겠거나 아니면 영어를 정말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하지 않으면, 아니면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쉽다 하지 않으면 웬만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보는 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중학생에서 성인은 그러면은 이 교재는 관련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정말 이제 늦게 시작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할 때 단어 문법 기초가 약한 경우에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사실 학년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랑 문법 기초가 약한데 리딩을 시작해봐야겠다, 독해를 시작해봐야겠다 하는 경우에 보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제 영문법을 막 배우고 있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문법 책으로 물론 다 그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글 안에서 적용되는 그 문법을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단어도 어렵고 막 글도 어렵고 하면 그 문법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단 좀 책은 쉬운 데에서 문법이 예를 들면 수동태를 배웠는데 수동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을 활용해 보는 거, 그런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교재는 그냥 정말 이 독해 실력을 딱 늘리는 거, 그걸 겨냥한다면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앞뒤로 이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좀 저학년이어도 학습 입문서 처음 들어간다라고 하면 볼 수 있고, 중학생의 성인이어도 뭔가 지금 이제 리딩을 조금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문법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거, 이럴 때 이제 좀 중학생에서 성인도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페이지나 한번 열어서 거기 읽어봤는데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일단 보기에 적절한 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이제 단어 모르는 게 한 10개를 넘어간다 하면 일단 이 교재가 지금 적절한 수준이 아니고요. 한 5개 정도 모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오히려 배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단어를 모르는 게 하나, 2개밖에 없다 하면 또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문장 구조는 이 책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단어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보셔도 됩니다. 문장 구조가 막 복잡해서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이제 단어를 보고 몇 페이지 읽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인지 이따가 한번 한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거, 세 번째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살펴볼 건데, 일단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8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섹션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의 섹션에 지금 보다시피 3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지문이 있을 때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 이렇게 해서 섹션당 그 지문이 3개, 그리고 문제 페이지가 3쪽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한 섹션 끝에,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3개의 지문이 나온 다음에 하나의 섹션이 끝날 때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단어나 아니면 문장 같은 그 한 여기에 나왔던 게 전부 정리돼서 한 장에 걸쳐서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24개의 지문이 나온 책이겠죠. 그렇게 부담스러운 교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한 장을 살펴보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 우리가 독해 교재가 거의 많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야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문제 풀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제 섹션 1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지문이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분야인지, 여기는 이제 기원에 대한 분야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단 QR코드가 이제 지문 내용 음성 파일을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인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얘는 그냥 정말 엄청 편하더라고요. 얘를 그냥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뭐 로그인하고 할 거 다 없이 그냥 바로 연결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재생 속도도 조절이 되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느리게 읽어져요. 근데 그 제가 들어서 느리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느리게 읽어주니까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 그 재생 속도도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음성 파일을 일단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장점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림이 삽입돼 있고 일단 잘 읽혀요.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이렇게 빼곡하거나 글씨체가 이상하거나 튀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문제도 그냥 그 간격도 괜찮고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좀 책을 이게 이 책 가지고 공부하는데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더라고요. 특히 요즘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림이 없이 그냥 뭔가 딱딱하게 지문만 나오면 약간 싸우자 이런 느낌이어서 좀 보기 힘든데 여기는 이제 적절하게 그 내용하고 관련된 그림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띄어쓰기나 이런 그 구성에서 일단 보기에 되게 편한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목이나 아니면 들어갈 위치, 뭐 일치,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아니면 뭐 요약 문제도 있고 이 지문에 따라 이제 보통 문제 구성은 조금 다른 편이긴 한데 그래서 얘가 문제가 좋아서 특히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 그리고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이런 걸 반영한 그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차 이 독해집 이 학습서를 본다는 건 사실 이제 시험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림책 읽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의 문제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단어 학습하기에 되게 편리한 거는 여기 일단 단어장이 같이 여기에서 모를 만한 단어가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걸 바로 확인해서 보기가 쉽다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지문 문제 세 장이 이렇게 딱 끝나면 이제 하나의 섹션이 끝난 거죠. 그때 이제 리뷰 테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를 이제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특히 영영풀이 문제나 아니면 뭐 비슷한 단어 아니면 문맥에 맞는 단어 그리고 뭐 영작하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게 요즘에 그 내신 출제 경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복습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없는 셈 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인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많고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루틴을 어떻게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그냥 습관이 되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찝찝할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재면서 지문 읽고 문제 풀기 이렇게 해놨죠. 예전에는 사실 저도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점점 그 수능 아니면 내신은 사실 그게 좀 덜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풀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영어 실력도 실력인데 그 시간 안에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되게 쉬워 보여라 하더라도 그 지문을 그 시간 안에 읽고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이걸 학습서의 그 첫 단계로 한번 한다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아예 그냥 학습서는 물론 여기서 이제 정독 단계에서 다른 공부를 하겠지만 학습서는 일단 지금 어차피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을 재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이제 읽고 풀어보면 이거는 목표로 할 때 하나의 지문을 읽고 그 문제를 푸는 것까지 3분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한 5분 걸리고 더 걸린다라고 하면 그게 난이도가 자기한테 조금 벅찬 겁니다. 그래서 약간 쉬운 교재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분 정도를 목표로 그래서 항상 그냥 이제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게 독해책이 있을 때는 스탑워치가 같이 거의 첫 번째 그냥 단계는 나는 이걸 무조건 시간을 재고 푼다라는 게 그냥 습관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모든 영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한 문제 단위로 저는 한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보통은 할 수 없을 거니까 한 페이지를 푸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제한 시간을 두고 푸는 연습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항상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그냥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재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서 딱 마치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목표를 한 지문 문제 푸는 거를 3분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독해책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두 번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단계는 그냥 정말 그냥 문제풀이 용이었고 이젠 한번 여기를 샅샅이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여기를 빼먹으면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냥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이걸 문제 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채점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그건 이 독해 교재를 정말 한 5% 활용했다라고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후속 작업을 해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번 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음성 파일 듣기인데 사실 정말 이게 시키지 않으면 아니면 시켜도 잘 안 하는 왜냐면 귀찮아서 일단은 귀찮아서 일 텐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듣기 평가를 이제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좀 이제 없고 사실 이제 따로 준비를 하기도 더 힘들고 근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음성을 많이 들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들어보고 싶어도 이제 정말 절차가 복잡해 컴퓨터를 켜고 막 그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면 저도 이렇게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그냥 옆에 있는 그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바로 넘어가니까 이 음성 파일은 들어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어 그 리듬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발음 우리가 그냥 책을 눈으로만 보면은 사실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중에 이게 쌓이면 정말 완전 이게 마음대로 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성 파일은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 단계가 사실은 이제 공부의 핵심이긴 한데, 정독을 하세요라고 해도 이제 정독이 뭔지 약간 그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처음엔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문장 단위로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정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단어입니다. 단어 체크.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여기도 좀 중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뜻하고는 다르게 쓰인 단어. 그래서 원래 단어가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 아니었다면 모르는 단어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랐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온 그 뜻, 그런 단어의 형광펜으로 체크, 그리고 형광펜만 체크하고 거기에는 그 단어의 뜻은 쓰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복습용으로 확인할 건데 거기 이제 뜻을 써놔버리면 정답이 써있는 것 같아서 자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헷갈리니까 거기는 그냥 모르는 단어의 형광펜만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음까지는 잘 보통 확인을 안 하는데 이제 최소한 뜻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 아까 그 단어 거기 모아있는 그 페이지가 있죠. 네, 그 부분에 내가 몰랐던 거를 이제 같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시거나, 근데 내가 몰랐는데 그 페이지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문장을 보고 쓱 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체크하는 거.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거라고 하죠. 우리가 2단어 이상으로 이제 쓰여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영어 표현, 수거 이런 것도 모르는 거는 역시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 오른쪽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단어 체크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문법을 체크하는 건데 문장 구조를 확인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스타터 1권 단계 정도에서는 문장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수동태나 아니면 비교 구문이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나 그런 거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적용해서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이제 이 교재로 간신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혼자 체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가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 단어를 확인하는 거, 두 번째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를 확인하는 거. 다시 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그 문법 내용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문단 요약인데, 그 하나의 문단, 보통은 스타터 단계에서 뭐 2개의 문단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많진 않은데 그 문단 단위로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 문단 요약을 하다 보면 사고력이 완전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문단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한 문장 정도 적으려고 하면 그게 생각을 저절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에 대한 내용일까라는 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한 문장으로 좀 잘 그래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문단 전체 그 흐름을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문단 요약하는 습관도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문제를 풀고 그냥 그 시간 안에 푸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대충 풀다가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고. 네, 그 맞은 문제도 이래서 맞았구나 라는 걸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 문제에 나온 표현에서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도 체크를 같이 형광펜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야말로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지금까지 공부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이 이 틀린 문제 때문에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틀린 문제는 일단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게 틀렸다는 거는 한번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회로가 있다는 거라서 얘가 다음에 또 틀릴 확률도 꽤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오답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해도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그 틀린 이유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정답을 찾아서 근거까지 확인을 해놓는 거, 그걸 같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 확인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맥락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시중에 그 단어만 묶어서 파는 그 단어장 이걸로 공부하는 걸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전을 외우는 기분이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해서 이제 독해 교재나 그냥 무슨 뭐 기출문제 이런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오히려 그냥 혼자 단어장을 만들면 만들었지 사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글에서 나오는 단어를 공부해가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우리가 공부를 끝냈을 때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아까 이렇게 여러 번 사실 살펴본 거거든요.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단어를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걸 체크하면서 오른쪽에 다시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분석한다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보면서 이해를 해보기도 했고 문단 요약한다고 또 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번 이미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맥락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몰랐던 단어더라도 이게 형광펜 체크한 거를 쭉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사실은 거의 80% 정도 외워져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쓰고 어떻게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얘가 그 뜻이었지 라고 해서 그렇게 그 뜻이 생각날 정도만 외워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외웠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건 맞은데 이게 정말 금방 또 기억이 잊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그 독해 공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단어 그 확인하는 거, 복습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음 페이지를 펴려고 그 다음날 책상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전에 했던 그 단어를 형광펜 표시를 보고 바로바로 그냥 이제 기억이 나는지 확인해 보는 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외우면 되겠죠. 근데 근데 그 맥락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렇게까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의 금방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는 거, 그 복습하는 거, 그냥 언제까지 그걸 복습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5번. 그래서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번을 알고 있을 때마다 그 단어, 형광펜으로 아까 체크했던 그 단어 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제 한 번 확인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할 때 거기에 또 맞췄으면 2번 동그라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5번을 확인이 될 때까지 그걸 확인을 하면 이제 정말 내가 그 단어를 안다 정도로 생각해도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나면 정말 그 정도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봐도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때 그 글에서 이렇게 나왔던 단어잖아요. 보통 애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그냥 나왔을 때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는 걸로 이제 이 교재 시리즈만 쭉 해도 굉장한 많은 단어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 책에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한번 그냥 읽어볼 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형광펜 체크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내용 요약은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장 구조 분석인지 어떤 게 정독인지를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길게는 안 하겠지만 한번 어떤 느낌인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그 두 번째 지문, 이 교재의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이 이 정도의 난이도, 거의 처음에서 끝까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니까 이 정도가 그냥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면 Every fingerprint is unique. 괜찮죠? 저 문장. 그래서 문장 길이 길지 않고 단어도 완전 복잡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손가락의 지문이 그쵸? 그냥 유일무이하죠. Each dog's nose print is unique too.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글의 소재가 나와요. 각각의 강아지의 코에 있는 프린트. 사실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영어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게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nose print 우리가 잘 모르는 건가 봐요. 나와 있죠. 비문 이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동물의 코 주름 무늬. 그래서 코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그런 무늬인가 봐요. 근데 그게 그 강아지마다 그 코의 무늬가 is unique too. 우리 지문이 다 그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그 강아지의 코 무늬도 다 다른가 봐요. 처음 알았어요. Look at a dog's nose closely. 그래서 얘는 이걸 봐라. 그래서 이 강아지의 그 코를 자세하게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봐라. You can see lines. 그래서 문장 길이들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You can see lines. 이렇게 줄들을 볼 수 있대요. 강아지 안 키워봐서 이렇게 코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They can help us find lost dogs. They can help us. 이때 이제 우리가 혼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그 어린 친구들이라면 누가 도와준다면 대명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건지 항상 이제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보통 이제 대명사를 이게 그냥 그들은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뭔가 글이 정확하게 안 읽히거든요. 여기서 They can help us find lost dogs 라고 했을 때 이 they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그 어린 경우에 친구들이 그들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들이 뭔데? 여기서 사실 이 they는 이 코에 있는 그 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게 그 코의 선들이라는 걸, 그거를 알아야 이제 사실 글이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몰라도 그게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주지만, 사실 그 좋은 그 글 읽기 습관을 기르려면 일단 대명사가 나올 때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되게 집요하게 하자는 거.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네, 처음에는 그걸 조금 옆에서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를 체크해보자는 거. They can help us find lost dogs. 그러면 그 코의 줄무늬들 그것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거. 역시 이것도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그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 여기 동사원형 그런 거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찾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법 지식이 그러니까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책을 공부할 때 그 독해를 이제 만약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계속 느끼면서 공부하면 문법에도 도움이 되고 독해에도 도움이 되고 둘 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강아지들을 찾는 것, 우리가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지문이 다 다르니까 사람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범인 잡듯이 이게 강아지들도 코의 무늬가 다 다르니까 잃어버린 개 찾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 됩니다. In Canada, people already use these patterns to identify dogs.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 패턴들, 그 코의 줄무늬 패턴들이겠죠? 이걸 사용하고 있대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 역시 이런 말 몰라도 되지만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o identify dogs. 만약에 identify라는 단어를 지금 몰랐다라고 하면 여기에만 형광펜을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적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식별하다, 구별하다, 이게 이제 옆에 확인하다 이런 거 돼 있을 텐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단어가 모여 있는 쪽에 체크를 하고 여기에는 그냥 형광펜 체크만 하고 얘를 이제 나중에 문제처럼 이렇게 이걸 보고 식별하다였지 이렇게 그 확인할 수 있게 여기에 정답을 적지 말자는 게 또 포인트였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문단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던 문단을 그냥 여기에 적든 여기에 적든 한 문장으로 적든 아니면 그냥 했음 이렇게 적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고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약간 조금 이렇게 압축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개의 코 주름 무늬, 이거는 뭐고?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 개의 코 주름 무늬의 개념과 기능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 한다면 그런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코 주름 무늬가 뭐고 무엇이고 그게 개념이죠. 네,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선들이고 그 개 코에 있는 선들이고 그게 하는 기능은 잃어버린 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독특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것만 해도 뭔가 정리를 해서 한 문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얘를 또 보고 해서 저절로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그걸 압축하는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 자체가 좋고 이게 이제 주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문단 요약하는 연습은 평소에 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몇 문장만 더 볼게요. Tags and colors are often used, but they can be lost or stolen. 태그가 그 꼬리표, 프라이스 태그가 그 가격표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 이렇게 이름표처럼 다는 거 있죠. 그런 거나 and colors, 이거는 그 목줄, 이제 목띠 같은 거, 그것이 are often used. 그래서 역시 이 정도 난이도만 돼도 수동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태를 그 문법 책에서만 배웠지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두 단어로 쓰는 거, 이 두 덩어리 이런 형태를 쓴다는 게 수동태라는 개념이고, 수동태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주어에게 일어날 때, 이 그 꼬리표 그 이름표나 아니면 그 목줄 그런 것이 사용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뭔가 사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된다는 것을 담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썼구나를 역시 보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된다. But they can be lost or stolen. 역시 이 they가 대명사잖아요. 대명사가 나오면 체크해보는 거. 이 they가 뭘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많이 하는데 뭐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앞에 나온 것을 대신하는 게 대명사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게 뭘까? 여기서 지금 그 이름표나 아니 그 목에 두르는 띠 그걸 말하는 거였죠. 이것들은 can be lost. 역시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래서 이게 뭐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름표의 입장에서는 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고, 분실되거나 도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 수동태를 쓴 이유가 있구나, 그 수동태도 느끼면서 대명사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가야 사실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의 신원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강아지가 아플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코 주름 무늬로 개의 신원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단어나 문장 길이나 문장 구조가 이 정도의 난이도다. 그래서 단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단어가 이 정도고, 그리고 문장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막 그 꾸며주는 덩어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해요. 명사절도 여기 한번 나오고 부사절도 나오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혹시 저를 모르더라도 이런 개념을 볼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 문장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수동태나 아니면 비교급이나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나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문법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만약에 배우고 있는 경우라면 그걸 연습을 같이 하면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문법을 이제 정말 수동태를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는 추론을 해서 무슨 말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제 정확한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문법의 유용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알면 그 형태를 알고 그 형태가 담고 있는 뜻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걸 정리해보면, 한 문장 단위로 공부를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는데, 문장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체 읽어보고 나서 이제 이거 내가 이해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그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거.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하긴 좀 거창한데, 이게 담고 있는 그 문법, 여기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그럴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문단 단위로 문단 요약해보는 거. 이건 뭐 영어로 하라고 굳이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글을 잘 이해했는지 아울러 보듯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글로 해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생각하는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말이 길었는데, 리딩 투 더 스타터 1권, 이 책의 장점.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그 시리즈의 장점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좋은 지문 내용.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냥 시중 교재도 웬만큼 다 그 문제나 아니면 지문의 내용이 괜찮은데, 걔 중에는 사실 이거는 조금 그 영어 표현으로는 좀 그렇기도 하고 지문이 좀 끌리지 않는다 정도의 그런 책들도 있는데, 일단은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문 내용이 굉장히 좋고, 좋다는 얘기는 단어도 우리가 이제 쓰면 알아가야 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문장 구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고 봐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제된 문장 난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원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림책이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들어가는데, 그 뭐라고 하지?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장은 굉장히 쉬운데 갑자기 그 툭툭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거나, 우리가 정말 안 들어본 단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문장 구조가 갑자기 한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정말 그냥 뭔가 그거를 딱 그 규격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이 수준에 넘어서는 그런 문장 구조나 그 단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딱 그냥 정제돼서 가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섹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문마다 이제 분야가 있어요. 아까는 기원 그리고 뭐 이제 동물 환경 여기 있네요. 동물 환경, 건강, 문화, 스포츠, 예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원서 시리즈 하나를 읽으면 이제 그쪽 관련된 내용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뭐 문학, 비문학 그냥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단어를 익힐 수도 있고 그냥 내용을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배경 지식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게 넓고 얕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교재이긴 한 거죠. 그리고 일단 재미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사실 아무리 이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그 교재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 텐데 일단 그 소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흥미 있을 만큼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일단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리즈 구성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책 한 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선택하는지 계속 또 고민을 해야 되면 그게 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잠깐 그 표에서 보셨듯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끝나면 그냥 이건 가면 되고 그 다음 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사실 리딩 튜터 시리즈는 그게 난이도가 크게 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오면 그 옆 동네 그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 동네 그 라인으로 가서 좀 그만한 수준을 조금 더 읽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책을 바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아니면 수능 뭐 이런 유형을 반영한 문제라서 문제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에도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 그리고 내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에도 문제 연습이 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약 이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 시험에 적응하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렇게 주저리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 교재는 그냥 총평을 해보자면 학습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한번 그냥 아무 페이지나 떠들러 봤을 때 단어 한 5개, 6개 이 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골라 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는 거. 근데 다만 만약 이 교재를 선택했는데 약간 내가 지금 보기엔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많이씩 봐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지문이 아까 90단어 한 지문이 90단어에서 110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어 그림책이나 아니면 그냥 원서 얇은 거라고 해도 사실 그 한 권의 책은 이제 꽤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정말 한 권 책이라고 해봤자 그 단어 지문 뭐 24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어 양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독해가 익숙해지려면 뭐 이렇게 아까 정독을 하면서 꼬박꼬박 정말 그 실력을 높여가는 그런 쪽에 질을 향상시키는 거, 독해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면도 필요한데 분명히 양적인 면도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독해 교재만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그 우리가 원서를 읽는 거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뭐 하루에 한 장 하자 이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금 많이씩 해서 시리즈도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느꼈던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 내용 관련해서나 아니면 다른 교재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교재 관련한 내용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시간과 체력 항상 이 말을 덧붙이죠.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잡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셨을지 궁금함이 남지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번째 독해 교재 리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